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토지투자 기초반 토지투자 언어입니다. 언어에 대한 중요성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주 보시고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그 주말농장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계속 주말농장 했었죠. 이어서 주말농장 하다가 이 그 기존에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예전에 있는 주말농장이고 주말농장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봤습니다. 예전 거라서 전혀 뭐 죽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정보가 아니라는 것은 여전히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일부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바뀐 게 일부가 개정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로서의 가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 개정을 통해서 투자처를 우리가 발굴하고 인사이트를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전 거 정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다음 시간 뭐냐면 농수증이 이제 개정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정된 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증 영농계획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 5월 18일부터 심사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5월 18일, 언제 5월 18일? 2022년이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이거는 좀 옮겨야 되겠네요. 옮기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농지 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기 막는다.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심사 관리를 강화한다.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업 일정,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추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생겼다고 했습니까?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가 신설된 겁니다. 예전에 이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뭐만 있으면 됐습니까? 농축증만 있으면 됐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영농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작성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 늘어난 거죠. 거주 제출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을 포함해서 농지 취득 시 구체적인 영농 계획은 물론 영농 경력 등을 증명할 서류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심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에 농업 경영 의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농수증 받을 때 이게 가장 핵심으로 문의를 하더라고요. 농업 경영 의지가 있는지, 그렇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농업계획, 경영계획 서식이 개편된다. 기존 서식에다가 영농 착수, 수확 시기, 작업 일정, 출입 자금 이 항목이 추가됩니다. 까다로워진 거죠. 그렇죠? 또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이거 생긴 거죠. 주말 영농계획서를 작성할 때 영농 경력 등이 기재가 의무화된 거죠. 농사 지을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공유 출입자도 강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공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유치를 농업계획 규제하고 약정서나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할 때는 제출해야 된다. 그럼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농업 경영 목적과 주말 체험 용농 목적은 7일. 주말은 7일입니다. 예전에 2, 3일이면 됐었거든요. 7일.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됐습니다. 농 전용은 또 짧아가지고 바로 개발할 거니까 이렇게 짧은 거죠. 농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 이용 실태를 조사해야 할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됐습니다. 1회 이상 조사하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뭐 2012년부터는 농지 위원회 설치해서 심사 세기를 보완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농시민을 거치게 되어 있다. 토지가 허가구역 농지, 농업법인, 3인 이상이 뭐 취득하는 거 이런 거는 거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실무장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강화되어 있던 것이 5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이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있죠. 그래서 이 연구반에서 또 층층 분석하고 대응반에 대해서 꾸준히 논의하고 있었던 내용이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제는 시행됐으니까 인시아트가 필요합니다. 앞서 농지법 발급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늘 법률적인 인시아트 찾아내야 됩니다. 요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은 따로 영상을 준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다음 시간에
올리기를 할게요. 이게 또 굉장히 법률적으로 복잡하거든요. 이게 실무반에서 그냥 하고 여기서는 패스할까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도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내용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음 시간에 이거 보시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보도자를 봐야 돼요. 농립장 식품 5월 18일부터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심사한테 강화된 내용. 그래서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 농지도 이제 DB와 이제 시작된 거죠. 보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 경영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량 가능성. 이런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 경영 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봤죠? 이게 개편됩니다. 그리고 또 모두 챙겼어요. 주말치와 용농 예서시도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대폭 개편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둘째, 농농 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용농 계획서 작성 시 직업, 용농 경력, 용농 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이와 같이 증명 서류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류도 제출합니다. 그 서류가 뭐였냐면 농업인, 그래서 농업 확인서, 농업경영처에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농업 확인서, 그 다음 농농조합 정관, 농업회사분 정관, 뭐 같은 자도 농업인 살림서로, 개인은 뭐 개인증명서, 공유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입니다. 서류도 뒤에 한꺼번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말은 이렇게 했는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취증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는 가짜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공유 출입자의 농지 출입 자격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한 필지 앞으로입니다. 기존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한 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공유 지분의 비율,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구분지상권처럼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 용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에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도면자로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나눠야 된다는 게, 도면 그런 계획서, 약정서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네 번째, 농지증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공동망 이용해 확인하는 서를 확대한 겁니다. 기존에는 뭐 토지대장, 주민등본, 뭐 법인 이런 거였는데, 앞으로는 등기사항 정면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재무대표, 창업자, 법인 같은 경우죠. 이런 것도 다 확인하게 돼 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연장, 민원 처리 기간, 연장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모 4일, 주말은 이제 2일여시나 2, 3일여시나 앞으로는 7일, 전용은 4일 이내를 연장한다. 그래서 진짜 심의 대상인 건 14일 이내에 발급한다. 이렇게 연장했습니다. 여섯째는 사후 관리에서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해서 법률이 구체화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 말이 또 많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농지를 이용 실태 조사하냐, 이거 보면은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농식품 장관이 고시한 기간 내에 농지증 발급된 농지. 이게 신규 농지죠. 이거 신규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따로 고시 기간 내에 발급된 농지. 신규. 또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농식품 장관이 고시한 기간 내에 농수해지, 시군구, 뭐 이하 연집분, 이거 주소 주지하는 사람이 취득한 농지. 제촌 자기 아닌 사람 취득한 농지 있죠? 5년 이내에. 최근에 취득한 농지는 다 이용 실태조사 하겠다 이거죠. 또 5년 이내에 범위 내에서 농식품 장관이 고시한 기간 내에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것도 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농업법인 소유 농지도 실태조사하고, 토지를 허가구역 농지 실태조사하고, 외국인, 외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실태조사한다. 등이라고 했으니까 더 많은 게겠죠? 가이드가 그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1회 이상 조사합니다. 매년 1회 조사하는 거. 언제? 9월에서 11월 말까지 조사합니다. 매년. 어? 이렇게 수수가 끝날 때쯤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는 또 농지부에 공개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논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떤 내용, 이 외에도 2020년 8월 18일부터는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농지위원회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라고 허가구역 농지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 취득,
농소재지 시군구 또 연접하지 않은 거 그런 사람 농지는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토지 허가구역 농지가 까다로워졌네요. 있겠습니다. 이거는 농지 뭘로 해야 돼요? 경매를 해야 되겠네요. 아울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 변경, 폐지하는 경우는 농지 이용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소유자 임차에는 농대장 정보 등록 변경 신청서를 계약서 첨부해서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제 농지 변경 신청까지. 요게 이제 약간 귀찮음이 생겼어요. 있죠?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뭐 그때그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억제를 하게 해서 그 4개의 부침이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예전하고 다른 것이 빨간색인 게 예전 거 달라진 거거든요. 이게 공유 지분의 비율, 공유한 경우, 그 다음에 용농거리는 어떠냐, 실제 현재 상태는 어떤가 이런 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경영계획서가 양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 농지는 뭐를 할 거냐 이렇게 소유 농지는 작물 되면 뭐를 할 거냐 이런 거를 준비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까지 자금 이런 내용 이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펌파일도 있고요. 없는 계획은 잘 나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 만든 사람 누굴까요? 예, 등기를 하시는 법무사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선보서도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농업 확인서, 정관, 농업회사법인은 약정 도면자로 있는 경우. 그래서 노동요 뭐 파란 걸 제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득 자금 기관 계획서도 있고, 이렇게 양식이 이제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됐습니다. 상세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우리 지금 보려는 게 뭡니까? 이거죠. 주말지역 용능계획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주말지역 용능계획서도 사실 이제 귀찮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뭐 어렵다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 거죠. 또 모두 이제 없어졌습니까? 이사업용 사업용도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이것도 철저하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것도 주말 체험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들어갔죠. 주말 체험은 계획서 있고, 그다음 체험 목적 있고, 그다음에 장비도 그대로 적혀 있죠. 장비 보유나, 그다음에 실태 조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용능 계획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착수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나왔죠. 요렇게 좀 바뀐 거죠. 착수가 언제가 휴가 예정시 언제고 임차만 있고 주 재배 작물 종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양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우리가 보시면 될 게 없고요. 첨부서류는 뭡니까? 계획증명서, 대학증명서를 직업을 확인하는 서류 없으면 없는 거고 첨부서류가 없죠. 이거밖에 주말 체험이니까 신청에는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구분하여 확인 구분 소유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약정서 도면자로 갔죠. 나머지는 없네. 첨부서류가 주말 체험은 그나마 없습니다. 적는 요령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제가 천천히 보시면은 이거 보시는 분 여기서 보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정지하고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농지법 시행규 쪽에 다 있습니다. 양식이.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제출한 증명서류 이게 나오죠. 이거 나옵니다. 농업인은 농지 취득하는 자가 증명서류 이거 다 준비되어 있죠. 농업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된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장한테 받으면 되죠. 그 농업인 확인서, 농업법인 이런 거, 농업인이 아닌 개인 이렇게 아까 저 주말 체험으로 농업인인 경우는 농업 확인서 받으면 되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 도시민 그런 사람은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등이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등이니까 이렇게 있고요. 한필지는 공유도 있지 도면 이렇게 딱 또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또 넘어가면 이제 다음에 농업 확인서 발규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한번 기회 되시면 요거는 직접 보시는 게 그 블로그로 보시거나 아니면 그 관련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은 여기서 투자 언어로 담기에는 좀 범위가 광범위해지더라고요. 광범위해지니까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토대 투자
실무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실무반에서 다루고 있는데 비하인드까지 있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거는 토지 투자 실무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확인서 관리 규정입니다. 이건 그때 합격을 하고요. 여기 토지자 언어 시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다음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농대장입니다. 농정부가 아니라 이용정보 이거 신고를 했습니다. 농대장 이용정보 그때 60일마다 신고를 해야 돼요. 농지의 임대차 사연대차 계약하면 어디에 변경을 해야 되면 해야 되겠죠. 대장 시설 설치하면 신고 이렇게 한다. 그때 신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 계약과 사연대차 계약 체결 변경 해제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런 거를 해제해야 된다. 양측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정보도 그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되죠. 그래서 1년 전에 농지법 개정 법률 예고되었을 때 토지에서 살아본서를 한번 인쇄사이트를 또 소개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받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디에 나온 거냐면 요거는 토지에서 토트클럽 있죠. 이거는 이제 토지에서 사례분서 토트클럽 반에서 이거는 제공하고 있거든요. 토트클럽 반에서 토트클럽 반은 투자 연구반에서 뭐 등록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투자 연구반이죠. 투자 연구반 하시는 분들이 수강한 강의입니다. 현재 약 400편 가까이 됐죠. 투자 인사이트 과정은 400편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무적인 거하고 그다음 추천 물건하고 분석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은 요거는 보셔야 되겠죠. 이건 뭐 여기는 뭐 별도로 이 인사이트 과정이기 때문에 투자 연구반에 있는 분들은 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농지투자 인사이트를 제가 딱 정리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1년 전에 그 개정법률 예고됐을 때 인사이트를 소개했거든요. 정확히 맞았습니다. 100%. 100%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걸 유의해야 되고 빨리 투자하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까지 인사이트를 거의 뭐 100분가량을 제가 했었습니다. 100% 맞았습니다. 지금 봐도 괜찮은 내용의 강의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농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말체험 용농계획서가 생겼다는 거. 주말체험 용농 목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좀 더 좀 얘기할 게 지금 뭐가 있냐면, 이 어떤 내용을 좀 더 바뀌었냐, 부연 설명을 좀 했다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 농업진흥지역, 그쵸? 농업진흥지역, 농진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농부구는 주말체험 용농으로 주말체험 목적 농지죠? 일반이 도시 농업인 말고 농업인은 뭐예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 농지를. 근데 농업인이 비농업인이죠. 비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중의 농지를 주말체험 목적으로 매수가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살 수 있어요? 이 농지는 농업인만이 살 수 있어요. 그게 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둬야 됩니까? 이건 이제 비사업용 그게 없어졌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역시 제천작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양도세 절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달라요. 예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이든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도시인은 미리지역을 못 삽니다. 못 사고 그 다음에 비상업용 토지가 있으니까 어디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제천작용을 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뭐예요? 비농업인이 뭐가 돼요? 주말체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떨어졌다는 것이 이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측면에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투자가 아예 빵점짜리는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네, 이상으로서 주말체험 용농 목적의 개정된 법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길 바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